양육권은 누가 어떻게 갖게 되는지 저희가 사례를 화면으로 구성해봤거든요.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아내. 헌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딸내미를 어떻게 놓고 간디야? 이혼은 이혼이고 야는 내가 키울란게 그게 알아? 뭐라고? 마누라 바람난 것도 서러봐 죽겠는데 아까지 가져간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 아이고 그야. 아이고 생전 지 아빠를 봤어야지 말이지. 응? 그래도 바람핀 엄마한테 아는 절대 못 준대. 못 보낸대. 아유 그려 내가 바람 핀 거는 참말로 잘못했지. 만 네가 기저귀를 갈아봤냐 분유를 타봤냐 이 목욕을 시켜봤냐 아니면 응급실을 데리고 갔냐 예방접종을 해봤냐 뭐 기저귀, 분유, 응급실 그거 뭐 닥치면 다 한다 아이가. 그럼 니는 아는 무슨 돈으로 키울 건데? 경력 단절 아이가? 아 등이 없고 알바 뛰려고. 아이고 청승 맞다 청승 맞아. 아이고 참. 엄마 아빠의 갈등을 지켜보는 아이는 혼란스럽기만 하고 진짜 네 말 다 했냐? 부부는 부부대로 양육권을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아 그거야 가정. 아 진짜. 아 그래서 누구라는 거예요? 바람난 엄마라는 거예요. 애 볼 줄 모르는 아빠라는 거예요. 저런 아이가 있다면 좀 네.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일단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나중에 아이가 커서 우리 네. 부모님 중 한 분이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알게 되면 듣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좀 상처가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혼 가정 아이들이 이제 나 때문인가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 사례도 많다고 해서 일단은 아무튼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될 때 아이의 마음 건강 또 아까 이호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의 양육 환경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돼요. 근데 방금 본 사례에서는 지금 엄마가 외도를 한 거잖아요. 아이 엄마가. 네. 그러면 아이 엄마가 유책 배우자니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주장할 수 없다. 양육권을. 왜냐하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외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다른 애가 생길 뻔도 했거든요. 외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한테 양육권이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렇게 바람 피고 이제 외도한 건 정말 잘못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은 잘못이고 하지만 애기 엄마 입장에서 애 낳고 여지껏 잠도 못 자고 키우고 그리고 애 옆에는 그래도 보호자 늘 보호했던 엄마가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진짜요? 외도인데? 잘못은 했지만 잘못은 했지만. 예. 아이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기른정과 그 노력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도 같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네. 이런 경우에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과연 양육권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인철 변호사님 어떤가요? 외국에서는 이혼하면 서로 아이를 안 키운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나마 다행이죠. 서로 키운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파탄주의라고 해서 1년 이상 별거가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로 입증을 해야 돼. 아예 민법 840조에 6가지 유책 사유가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가정 폭력이라든지 외도, 기타 사유가 딱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내가 외도를 했잖아요. 아니면 가정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 상대방이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무에서는 유책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사실상 불리한 거는 또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거예요, 양 변호사님? 이제 원칙적으로 유책이 있느냐는 이혼에 대해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양육권은 이거하고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바람을 피웠다. 라는 경우에 이제 그 바람 피운 사람에게 양육권을 준다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유책의 경우에 뭐 부정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폭력인 경우도 있고 뭐 도박인 경우도 있고 아예 뭐 그동안에 유기를 한 경우 뭐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구별을 해서 이러한 유책 사유가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는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양육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바람 피우느라고 애를 혼자 두고 나갔다.
그러면 아무리 그동안의 주 양육자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양육 환경, 그동안의 주 양육자가 정말 양육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걸 기준을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네. 저는 양소영 변호사님께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악영향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양육권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가질 권리가 아니에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이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정 폭풍 속에서도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건 기승전 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승전 아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이제 양육권을 가지기엔 상당히 불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군요. 네, 방금 우리가 화면 통해서 본 사례 같은 경우요. 네. 아이 엄마의 외도로 유책 배우자가 된 상황이잖아요. 요 화면 속 부부가 실제로 법원에 가서 이제 이혼 신청을 했을 때 이 양육권 누구한테 갈 수 있을지 판결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시나요? 양소영 변호사님. 네. 네. 아마 이제 저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속에서 아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 더 이제 엄마의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보조양육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보조양육자가 낫겠느냐 아니면 친엄마인 주양육자가 낫겠느냐라고 이제 기준을 본다면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친모에게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저는 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지금, 경우에 네. 엄마한테 양육권을 줬더니 무슨 네. 일이 발생하느냐? 남자친구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하루는 A라는 삼촌하고 놀러 가고 다음 주는 또 B라는 삼촌하고 놀러 가고 혼란스럽거든요. 어렵다. 아니, 네. 남자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 아이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그냥 사시고 아이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한테 키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는 이모가 계속 바뀔 확률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리 있네요. 네. 양상국 씨 로스쿨 가셔야 되겠는데. 양상국 변호사. 그러니까 두 변호사님의 말씀이 네. 다 일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때 대한민국 법에 이제 양육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양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아까 그 사례에 보면은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보살펴주는 누군가 친밀도가 누가 더 높은가. 뭐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요. 특히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실제로 이제 양육 환경 조사하면서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밀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주 양육을 누가 해왔는지, 그래서 그 주 양육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 아이가 제대로 잘 자랐는지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주 양육자가 정해져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 양육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가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엄마가 굉장히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아이 키우는데 부적합하다. 막 엄마가 아이를 막 혼낸다. 이런데 사실 아빠가 키워도 혼내거든요. 아빠도 똑같이 애 키우다 보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준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래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착 배우자여도 애착 부모님이면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또 현재까지 양육 상황이 어떤지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직 우리 미혼 그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는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에게 오늘 방송이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저에게 세상은 아름다운데 오늘만큼 뭔가 아름답지가 않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근데 또 현실을 또 알고는 있어야 또 네.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갈 수 그쵸. 있는 또 좋은 길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방금 저희가 본 화면에서 전업주부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정신적인 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요즘 외적인 부분, 경제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 키울 때.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불리하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변호사님.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은 사랑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이게 가난이 들어오면은 사랑이 나간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애정만 가지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력도 뒷받침돼야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굉장히 법원에서 중요시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경제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양육자금, 주거 환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아이한테 가장 복리적으로 적합한 사람이 주 양육자로 이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조건을 갖춰서 경제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추후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을 못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법원에서 이제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전업주부라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 당분간은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해달라 뭐 이렇게 정했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은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늘 가능한 건 아니고요. 무조건 변경해다 하는 건 아니고 이때도 내가 이제는 더 잘 키울 수 있다. 기존의 환경보다 더 나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원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졌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정할 때 이제 친권 양육자를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변경할 때는 협의회에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네.